책을 리뷰하거나 낭독하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 저작권 위반 문제에서 자유로울까요? 북튜버를 해볼까 생각하면서도 저작권 위반은 아닌지 걱정되셨을 겁니다. 혹은 북튜버들이 책을 낭독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저작권 위반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책을 리뷰하거나 낭독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인지 아닌지, 그리고 저작권 위반이라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책은 저작물일까요? 맞습니다. 책이야말로 대표적인 저작물이죠. 작가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창작물이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책이라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인 작가의 허락 없이 리뷰하거나 낭독을 하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직관이 맞아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안에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요.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명예나 평판같이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정신적 권리인 저작 인격권과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재산적 권리인 저작 재산권으로 나뉘고요. 여기서 더 권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작 인격권 안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고, 저작 재산권 안에는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엄청 많고 다양하죠. 다시 북튜버의 저작권 위반 문제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저작자인 작가의 허락 없이 책을 낭독했다면 저작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고, 저작자의 허락 없이 낭독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 저작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와 같은 변호사 변리사가 아닌 이상 구체적으로 어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타인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퍼뜨리는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유튜브에서 책 리뷰나 책 낭독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런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다 여기에서 그칩니다. 심지어 저는 최근에 국내에서 꽤 규모가 있는 방송사에서 북튜브 채널을 만들려다가 내부 회의 때 북튜브가 저작권법 위반 이슈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 북튜브 채널 운영이 무산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 살았다고는 결코 할 수 없지만, 살면서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장애물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 경험의 한정에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쉬운 길보단 어려운 길이 항상 옳았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돌파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그 장애물을 넘었을 때 차별성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북튜브 문제도 마찬가지로 책을 리뷰하고 낭독하는 것이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저작권 위반 문제를 올바르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봐야 하는 거죠.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란 다른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튜브 AI에 의해 걸리지 않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작게 쓰면 안 걸린다. 화면을 좌우 반전하거나 상하 반전을 하면 안 걸린다. 영상을 3초 이내로 사용하면 안 걸린다. 같은 유튜브 AI에 의해 걸리지 않는 방법이요. 제 영상에서는 유튜브 AI에 의해 걸리지 않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는 변호사 변리사로서 적법한 방법으로 저작권 위반 문제를 극복하고 여러분이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AI가 앞으로 얼마나 고도화되는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은 타인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로 비로소 저작물 이용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튜브의 저작권 위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가운데 대표적인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4가지 방법은 북튜브뿐만 아니라 영화나 음악 등 모든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위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들입니다. 특히 4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하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북튜브의 저작권 위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문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조항에 근거해서 저작물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고, 저작권자가 공표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 저작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경우에만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범위가 조금 추상적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콘텐츠의 내용이 핵심이 되고 인용하는 저작물은 이걸 보완하는 형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콘텐츠가 메인이 되고 인용하는 저작물은 서브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4번째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해야 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우리 대법원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상적이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식재산권 분쟁은 다른 분쟁 상황에 비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법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열어두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정리해보면 여러분이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 등을 할 때 여러분이 창작한 콘텐츠의 내용이 핵심이 되고 인용하는 책의 내용은 이걸 보완하는 형태라면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단, 우리 대법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불안하실 땐 저와 같은 변호사 변리사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북튜브의 저작권 위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저작권법 제35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에서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의 줄거리나 내용을 전부 공개하면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책의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다 알게 되면 책을 굳이 사려고 하지 않을 거고 결국 책 판매량은 줄어들겠죠. 저작자와 출판사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저작권 시장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만드는 콘텐츠가 영리적 목적의 콘텐츠라면 비영리적 목적의 콘텐츠에 비해 이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비교적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의 허용 범위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북튜브의 저작권 위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라고 해서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한 후부터 70년이 지날 때까지 존속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예를 들어 저작권이 소멸된 문학작품이라도 그 작품의 번역본 또는 재구성한 2차적 저작물이라면 사망한 저작자가 그런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와는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차적 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과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시되 저작권이 소멸된 고전 문학만 골라서 북튜브를 시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튜브의 저작권 위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무적의 방법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방법을 알면 앞서 알려드린 저작권 위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들을 다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저작자로부터 허락받기입니다. 저작자로부터 허락받기야말로 저작권 걱정 없이 북튜브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물론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더라도 저작물은 올바르게 인용되고 이용되어야겠죠. 저작권 위반 문제에 부딪혀서 북튜브를 시도해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저작자에게 허락도 구해보지 않고 유튜브 AI에 걸리지 않는 각양각색의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북튜버로서 유튜브를 통해 리뷰하거나 낭독해보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그냥 책 맨 앞쪽이나 뒤쪽에 나와있는 출판사에 연락하셔서 저작자에게 허락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때 허락의 범위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자에 따라 리뷰나 책의 일부 낭독까지만 허락하는 경우도 있고 공격적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책의 전부를 낭독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 따라서는 이미 공식 홈페이지에 2차 저작권 이용 안내 페이지를 만들어서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해서 출판사로 먼저 전화하시기 전에 해당 출판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북튜브를 해보실 예정이라면 저작자로부터 허락받기 방법을 통해서 저작물의 이용 가능한 범위를 확실히 파악하고 저작권 위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북튜브를 시작해 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북튜브의 저작권 위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첫 번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두 번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세 번째,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의 이용. 네 번째,
무적의 방법, 저작자로부터 허락받기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여러분도 저작권 위반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넘볼 수 없는 여러분만의 해자를 만든 상태에서 북튜버에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작권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후 댓글에 나온 질문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다음 영상으로 가시죠. 갓상은이었습니다.